토론토 시민권자였던 차녀는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방적으로 유언을 남겨둬서 본인이 상속위에서 배제됐고, 또 본인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속위에서 그렇게 배제가 되는 경우에는 내가 뭐 달리 취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이제 오해를 하셨고.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제4회 한국 상속 상담회를 뉴욕과 토론토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토론토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에 상담을 마치면서 좀 몇 건의 상담을 했는데 유류분에 대한 상담이 여전히 많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본인의 상속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한국에 있는 상속인들 대비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이런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외 거주자분들은 유류분에 대한 문제가 자연스레 많이 발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 진행을 했던 토론토 시민권자였던 의뢰인의 유류분 그 반환 청구 승소 사례와 또 해당 자금에 대한 반출 승인까지 이루어졌던 그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해당 사안은 일단 그 상속인은 자녀가 총 3분이었고요. 아들 하나, 그 다음에 장녀, 그 다음에 차녀 이렇게 있었고, 우리 의뢰인은 차녀였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의 온타리오주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상속인들인 장녀와 아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어머니가 사망을 하시자마자 장남은 어머니가 지금 살고 계셨던 그 아파트는 본인이 유언으로 증여를 받았다고 하면서, 유증을 받았다고 하면서 장녀와 차녀에게 유언장을 공개를 했습니다. 장녀하고 차녀는 사실 대단한 충격이었고, 장녀는 그런 과정이나 이런 것 등에 너무 실망을 해서 사실 그 뒤에는 이제 아들하고는 사실 그렇게 교류를 하지 않고, 상속권에 대한 어떠한 것도 이제 행사도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연락 자체를 이제 끊게 됐고요. 이제 저희 의뢰인이었던 토론토 시민권자였던 차녀는 본인이 한국에 나가서 1년에 2번 이상 나가서 어머니가 아프실 때 갈 때마다 2주 정도 간병도 하고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방적으로 유언을 남겨둬서 본인이 상속위에서 배제됐고, 또 본인은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상속위에서 그렇게 배제가 되는 경우에는 내가 뭐 달리 취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이제 오해를 하셨고, 해당 그 유언이 적법한 것인가, 과연 효과는 있는 것인가, 또 그런 유언이 적법하다면 본인은 또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럼 아무것도 행사를 못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출국하시기 전에 저희 법인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담 내용은 일단 첫 번째로 장례 이후에 유언장이 공개가 되고, 작은 딸은 그때 한 달 정도 한국에 있었는데요. 차녀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던 사이에 최종적으로 등기 이전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유언 공증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차녀 입장에서는 그 유언 공증이 그럼 과연 적법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서 되게 의문이 있었지만, 사실 유언 공증 자체가 적법하냐 아니냐 이 부분을 공증 서류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유언 공증이 되기 위해서는 형식상으로 참여해야 하는 증인 2명과 그 다음에 기타 필요서류 등이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공증 자체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증서류가 자체만 가지고 이게 뭐 적법하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거기에 나와 있는 증인들과 그 다음에 공증담당 변호사가 어머니의 의사를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유언을 남기는 과정을 공정증서의 형태로 남겨두었고, 또 증인도 그거에 대해서 그 과정을 지켜보고 증언을 했다면 사실 유언 공증은 부적법하다, 불법이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가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유언 공증에 대한 진행 절차나 그 다음에 유언 공증이 이루어진 시기, 또 당시의 어머니의 상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의뢰인에게 여쭤보고, 또 그런 사항들을 고려를 해보니 유언 당시에는 어머니가 정상적이었고, 또 한국에 오셔가지고 딸과 뭐 같이 지내기도 하였고, 또 차녀 입장에서 그때 어머니가 뭔가 말씀을 못 하신 게 있는 것 같다, 좀 쭈뼛쭈뼛했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어머니가 그런 유언은 남겨두신 게 거의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당시의 상황이나 어머니의 의사 능력이나 정신 상태나 또 그 다음에 공증 담당 변호사를 통한 공증이 이루어진 점이나, 그래서 유언이 부적법하다고 가정하기에는 조금 비합리적이다. 물론 그게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상담 초기에 어떤 객관적인 가능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 유언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이 유효하다면 상속에서 배제된 캐나다 시민권자인 딸 입장에서는 여전히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 차녀의 경우에는 사실 본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무슨 유류분 청구권이나 이런 건 할 수가 없다라고 오해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뭐 상속은 망인을 기준으로 중국법이 결정이 되는
되는 것이지, 상속인의 그 국적이나 이런 것으로 상속에 관한 중거법이 지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속인이 캐나다 시민권자이든 미국 시민권자이든 얼마든지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뢰인과 협의해서, 의뢰인은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셨고 얼마 뒤에 이제 다시 이메일로 연락이 오셔가지고 유류분 청구권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제 저희가 단계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진행을 해서 1년이 조금 넘게 걸렸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가액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최종 승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단지 유언으로 증여한 재산 이외에도 아들에게 증여된 다른 부동산도 있고 또 상당한 금융재산까지 있다라는 게 소송 과정에서 밝혀져서 애초 의뢰인이 기대했던 유류분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본인이 해외에 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이제 어머니하고 아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재산 이전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 등을 자세히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많은 재산 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되게 놀라워했었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을 영원히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뭐 소송을 통해서 그런 과정이 밝혀져서 오히려 홀가분한 심정이었다는 말씀도 하셨고,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뭐 크게 만족하고 종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제 실제 이제 금전을 지급받고도 의뢰인은 캐나다에 계시니까 이제 송금까지 해야 하는데요, 유류분 금액에 대한 송금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데 관련된 세금 신고도 해야 하고, 만약에 세금이 납부가 되어야 한다면 이제 세금도 납부를 해야 하고, 이걸 기초로 세무서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아서 해외에 송금을 해야 했는데요, 어떻든 해당 과정도 저희가 유류분 반환 금액을 받은 이후에 해당 과정까지 진행해 드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장례 때문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하시면서 돌아가셨지만, 그 이후에는 캐나다에 계시면서 한국에 나오시지 않고 모든 과정은 비대면으로 다 진행을 해드렸던 사례였습니다. 오늘은 한국 상속 상대만을 진행하면서 여전히 해외 거주자분들 입장에서 유류분에 대한 문의가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서, 예전에 저희가 좋은 결과로 보답드렸던 그 캐나다 시민권자분의 유류분 사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기타 유류분이나 기타 상속 부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태승 더 스마트 상속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